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에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경국 차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2022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업 설명은 사업 개요,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오염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 설치, 개선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의 클린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과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함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생태 공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보시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제조 공장을 소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 생태공장의 구축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개선 자금 지원이며 시원 분야는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온실가스 저감, 생산공정의 에너지 절감, 생산공정의 스마트 시설, 악취 저감, 소음 진동 저감, 기타 친환경 설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은 스마트 공장 사업에서, 공정 에너지 분야는 클린 팩토리 사업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1번서부터 8번까지의 분야 중 3개 이상을 선택하셔야 하며 협업사업인 9번과 10번 분야는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평가 시 고려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오염물질 저감의 경우 현재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연히 설치하셔야 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진 절차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뒷부분에 설명드릴 서류를 제출하신 후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6개월 내외의 사업기간 중 공단에서 지원 기업에 대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시어 사업 계획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되며 정산을 받고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을 반납하게 됩니다. 최종 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정부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되고 모든 지원 과제는 사업 종료 후 3년간 사업 효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공단의 사후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업 사업인 중기부 스마트 공장 사업은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이 지원 기업의 명단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보내드립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60%, 중견기업에 대하여 최대 50%를 기업당 1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스마트 공장 사업과 클린 팩토리 사업은 각각 중기부와 산업부에서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각 분야 지원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제시된 설비 이외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설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니 창의적인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온실가스 저감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분야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건물 옥상 발전 설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으니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공정 외 에너지 절감 분야는 클린팩토리 사업에서 지원하는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 절감 설비를 제외한 건축물 에너지 및 오염 방지 시설의 에너지 절감 설비를 지원하오니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생산공정 외 스마트 시설 분야 또한 스마트 공장 사업에서 지원하는 생산 설비의 스마트 설비 구축을 제외한 오염 방지 시설의 모니터링 및 제어에 대한 설비를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생태 공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외와 국내의 구축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로 벨기에에서 위치한 친환경 세제 제조 공장인 에코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붕에 특수 잔디를 식재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였고 폐기물을 활용하여 공장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폐수를 정화하여 용수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소모량과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였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다량의 폐기물을 자원하여 재사용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공장 내 유일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여 폐수 처리 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 공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공장의 경우 악취 저감과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등 친환경 공장으로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제한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해당 기업은 지원하실 수 없고 지원 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지원할 경우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 고용 창출 등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추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일정은 앞서 추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정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서는 설비가 설치될 공장이 신청 기업이 되시어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서는 사업 공고 및 관리 지침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시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서는 접수 마감 기한인 2022년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서류 원본 한 부와 원본을 복사한 사본 9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는 접수 마감 시간 내 접수 일지 작성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 과제에 대하여 선정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사전 검토 후 사업 목적 부합성 등의 항목을 서면 평가하는 사전 평가를 받게 됩니다. 통과된 과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최종 선정 평가 시 발표 평가를 받고 지원 과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과제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보완하여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 후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원 과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평가와 최종 선정 평가의 2단계로 진행되며 선정위원회에서 각각 60점 미만은 탈락하게 됩니다. 지원 과제는 최종 선정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종합 평가 점수를 매기고 이 순위로 정부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후보로 분류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이 되면 관리 지침 및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된 정부 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기업은
협약서 작성, 이행보증보험, 사업비 신규 개설통장 사본,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어 증빙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협약이 체결된 후 다음 해약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약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준비와 추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 후 사업이 진행 중 성금 지급과 더불어 중간 및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며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시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 받으셔야 하고, 공단은 필요시 기술 자문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최종 보고서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하며,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은 성공으로 판정되며 60점 미만 득점한 과제는 실패로 분류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 제한 및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진행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료 후 3년간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효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비의 집행은 비목별 계상 및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사업비 카드로 집행하셔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간 보고서 등 공단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간 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수행 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컨설팅 비용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70%를 성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중간 점검 후 사업 진도율에 따라 30%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시에는 보증보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을 위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고문의 부침 5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요약서의 분야는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주시고, 환경부 지원 분야 중 3개 이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협약기간의 협약 개시일은 신청일로 기재하여 주시고, 협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약기간은 선정 절차가 끝난 후 협약 체결 시 변경하게 됩니다. 민간 부담금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사업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일반 현황은 기업에 대한 현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고, 제2장 사업 추진 내용과 제3장 예상 효과는 사업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효과 작성 시 정량적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경우는 효과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와 관련된 자료는 산출 근거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며, 산출 근거는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사업비 사용 계획은 세부 산출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1천만 원이 넘는 지출권은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효과는 예시한 바와 같이 기존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전후 데이터를 제시하여 성과를 입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하며, 누락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서류가 제출될 경우 사전 검토 시 탈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사본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원본 대조표를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고, 한 부의 원본을 만드신 후 나머지 9부는 복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시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